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의 서울회담 합의에 따른 결과죠. 그런데 이번 시찰단 파견을 두고 일본의 명분 쌓기용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면 전문가 시찰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찰단이 일본 현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제대로 검증해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저 일본의 명분만 쌓아줄 뿐이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 압력만 더 높아질 뿐이겠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약속을 명확히 받아내야겠습니다. 5월 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5월 토레스가 스마트하게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차키가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로 끝. 디지털 스마트키. 스스로 차선과 차간거리 유지하는 최첨단 운전보조 시스템인 T7 트림부터 기본 장착. 토레스 TX도 만나보세요. 오프로드 감성을 담아낸 특별한 디자인이 옵니다. 지금 KG 모빌리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건음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메르세데스 벤츠가 인증한 벤츠는 다릅니다. 198가지 품질 테스트,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1년 무상 AS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메르세데스 벤츠 인증 중고차니까. 변함없는 클래스에 대한 믿음. 지금 전 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죠. 경상북도 서원아 동물보호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도박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조금 좀 부족했어요. 조금 더 알아보고 싶었는데. 네네. 그래서 오늘 또 자세한 내용 준비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친 화투놀이가 도박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네네. 법적인 설명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은 좀 도박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네. 뭐 젊은 층에서는 뭐 도박 뽀개기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과연 죄송합니다. 과연 전 100원짜리 고수톱을 친 경우에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네. 근데 뭐 다 아시듯이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처벌받는 도박과 처벌받지 않는 일시오락 사이의 경계는 무엇이냐가 문제인 것이죠. 이 경계 모호하죠, 사실. 그게 모호하죠?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매우 불분명한데요. 예. 또 판돈이 얼마냐 이걸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통은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이게 이게 종합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판돈이 얼마 이하는 도박, 이하는 뭐 오락.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는 거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의외로 처벌을 많이 받습니다. 의외로 많이 받아요? 도박죄로? 그렇습니다. 저는 주위에서 이거 처벌받은 사람 한 명도 못 봐서 그냥 이거 명문화만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 했는데. 일각에서는 뭐 도박죄라 그러면 정말 해외 거액 도박이나 막 뭐 하우스 꾸며놓고 하는 그런 거 뭐 타짜에 나오죠.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 의외로 그냥 재미로 치다가 또는 이렇게 도박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예, 친구들끼리나 뭐 지인끼리 치다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법원은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를 판단할 때 뭘 고려하느냐 하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보시면 오늘 참 재밌을 건데요. 도박의 시간 그리고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렇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도박 시간, 장소, 도박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 재산 정도. 그렇습니다. 재물의 근소성은 뭐예요? 이거? 재물이 많냐 안 많냐 이건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매우 재밌습니다. 일단 도박의 시간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밤늦은 시간대나 새벽에 하는 것하고 낮에 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밤늦은 시간에 하면 도박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낮에는 그냥 오락.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대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장소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장소. 그럼 예를 들어 뭐 비닐하우스 속이라든지 이런 폐쇄적인 장소라면은 좀 도박일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어 뭐 동네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개방적인 장소라면 일시 오락에 가깝겠죠. 요 장소를 고려한다는 점이고 그렇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대법원이 도박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명문으로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재산 정도.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이건희나 이런 사람들끼리 재벌끼리 고수톱 칠 때 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고수톱 칠 때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이 나요.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돈 많은 사람들이 판돈 100만 원 걸고 친다. 이건 뭐 오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판돈 100만 원 걸고 치면 이건 도박이 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건데요. 그런 도박죄가 일시 오락이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예를 들어 만수로 같이 억수로 많은 사람에게 100만 원 정도는 쉽게 말하면 뭐 10원의 가치가 우리에 비슷하거든요. 그 사람은 일시 오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시 오락을 판단하면서는 이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좀 이런 뭐랄까 약간 이거 맞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좀 그러네요. 오락이 다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네네. 2007년경에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 사례인데요. 이분이 공영 주차장 관리 사무실에서 이제 면식이 있는 사람들과 카드 52장을 이용해서 1회에 1,000원 내지 4,000원을 걸고 한 30번 정도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사안인데요. 그때 총 판돈이 26만 원이었습니다. 총 같이 친 사람들은 돈 다 합한 거죠, 이 판돈이라는 거. 그렇죠. 이거 별로 많지 않은데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는 이를 도박죄로 의율 해서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억울한 이거의 도박이로 이러면서 이의를 신청해서 재판까지 갔는데 결론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이 정도는 무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한 판에 뭐 1,000원, 뭐 4,000원 이 정도 걸고 하는 건데. 근데 액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26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오늘 도박에 대해서 참 많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피고인이 이제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던 이 사건 당일날 근무처인 부산 강서구청에 출근해서 일을 마치고 이제 같은 날 오후 6시경에 인근 식당에서 뭐 식당 주인과 소주 2병 묵고 뭐 그다음 편의점 갔다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차장 관리요원을 만난 겁니다. 우연히 만났죠. 그래서 그 주차 관리요원이 커피 한 잔 자시고 가이소 이래가지고 그 듣고 그냥 주차 관리소 간 거죠. 갔다가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된 겁니다. 우연히. 그래서 판결문 요렇게 명시하면서 이제 요거를 참작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도박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갔다는 점, 즉 도박이 우연적으로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이 어머니 제삿날이라 같은 날 한 10시 정도에 이제 집에 갔습니다. 도박이 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제사인데 밤 10시에 가서 이것도 너무 늦게 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밤 1시까지 계속됐는데 중간에 끊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도 이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중간에 나왔다는 점도 가만히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참 가장 이제 뭐 다 신경 쓰는 부분인데 이 도박 판돈이 26만 원이었습니다. 한 5명이 모여가지고 뭐 우리 피고인 같은 5만 원인데 다른 사람 10,000원 던지고 이래 총 26만 원 했다는 거고 액수가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게 그중 일부는 또 이 사건 도박을 하면서 마신 술값에 충당이 됐다는 겁니다. 술값도 거기서 내고 그럼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판돈이. 여기서 포인트는 그겁니다. 도박 액수도 좀 뭐 크게 안 많지 않나 이런 느낌 들지만 두 번째는 그 도박을 한 돈을 지가 따가지고 집에 가져간 거랑 거기서 밥이나 술 먹자 이런 거랑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서 밥이나 술 먹는 용도로 사용했으면 오락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보통 친구들끼리 할 때는 그냥 그렇죠. 이거 딴 돈으로 뭐 밥 사 먹자 술 사 먹자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거는 오락으로 볼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박을 같이 친 4명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도박이 있기 전부터 그 같이 친 사람들과 면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는데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모르는 사람끼리 치면 도박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 아주 친밀할수록 액수가 좀 높아져도 일시오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도박 장소가 이제 이 주차장 관리 사무실이었는데요. 예. 뭐 공용 주차장의 관리 사무실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인 사실이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비닐하우스나 저기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그런데 친 게 아니고 네. 공개된 누구나 이게 또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일시오락에 불과하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무죄였다. 그러니까 여기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연히 친 거고 뭐 중간에 먼저 나왔고 액수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아는 사람들끼리 쳤고 공개된 장소에서 했다. 술값을 했고. 술값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도박죄가 성립이 안 됐다라는 예를 들어주셨고. 그럼 또 이게 있습니까? 또 재밌는 사안인데요. 네. 반면에 1,100원짜리 고스톱 친 사안에서 도박죄로 처벌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1,100인데 설마 도박죄로 처벌되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벌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데요. 저도 이번에 좀 공부를 해보니까 1,100이라도 뭐 원고 투고 쓰리고 흔들고 뭐 이래 피박에 광박하면 막 확 뛴다 하더라고요. 고수도 모른다 그랬죠 참. 예, 이번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아니 1,100 해봐야 뭐 한 판에 3점이면 나니까 그렇죠. 300원 먹고 뭐 이런 건데. 예, 그렇습니다. 많이 먹어야 1,000원, 2,000원 그런데.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진행자분께서 그걸 말씀 주셔서 제가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A씨 등 3명이 점당 100원짜리 고소톱을 치다 적발이 되었는데 1시간 20분 동안 친 전체 판돈이 28,700원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고, 예. 좀 전 사안보다 10분의 1에 불과한 거죠. 예. 위 사례보다 판돈은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법원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아, 왜요? 뭐 왜 그런가 하니 이게 또 2만 원인데.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그 A씨가 한 달에 20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 그리고 월세 10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은 돈이 28,700원이라도 이거는 일시오락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사람의 뭐 수입, 재산 그렇죠. 정도를 감안해서 보니까 큰 돈이다. 2만 얼마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뭐 수입이 2천이고 월세 한 500째 살면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그렇겠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참 도박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에서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까지 고려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조금 고개를 갸뚱할 수 있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제 판례잖아요? 예, 실제 판례. 뭐 꾸며낸 얘기 아니죠? 그럼요. 판결이 실제 판례. 있습니다. 야, 이거 좀 굉장히 억울하겠는데요. 이게 보도까지 된 바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사한 사안입니다. 2009년경에 우리 경북 북부의 사안입니다. 예. 이 복덕방에서 이제 커피값이나 하자고 동네 어르신 한 3분, 4분 모여가지고 속칭 훌라를 쳤는데 판돈이 약 한 1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요거는. 서너 명에서 10만 원. 뭐 개인당 뭐 한 2, 3만 원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이게 도박이냐 아니냐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이 재미를 쳤고 뭐 커피값 하려고 한 10만 원 정도 한 게 그게 도박이냐 이게 좀 애매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당시 훌라에 참여한 이제 그 동네 어르신들의 수입을 고려하고 또 그 군 지역이었습니다. 군 지역에서 10만 원은 당시에는 좀 큰 돈인 점 등을 고려해서 도박죄로 기소를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도박죄로 기소해서 뭐 판결. 근데 사실 이 정도 판돈이 이 정도면은 재판 받아서 글쎄요, 뭐 형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뭐 요 정도면 약식 명령을 해서 벌금 한 30에서 50 정도. 벌금으로. 약식 명령으로 벌금 받아도 그건 분명한 전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벌금 전과라는 거.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결국 도박이냐 일시 오락이냐의 경계는 단순히 판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경계가 딱 부러지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까 살펴보듯이 뭐 돈도 돈이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까지 이제 가는 사안이 왕왕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예. 좀 애매한 경우가 그렇게 되는데요. 예. 1심 무죄 받아도 검사가 끝까지 항소, 상고를 하니까 가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선고 받은들 그동안 들인 시간과 돈 그리고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아, 예. 예, 재판 한번 받아보면요. 정말 영혼이 탈탈 털립니다. 무죄를 받더라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번도 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이제 변호인으로서 참석을 해봐도 1심에서 무죄 받아도 항소하면 또 거기서 싸워야죠. 대법원까지 2, 3년 걸리는데요. 그동안 그 피고인이 무죄를 받도록 그동안 피폐해지는 심정과 재산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소권을 좀 합리적으로 행사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었죠. 일단 기소하면 반 죽이니까 그 일부러 그래서 좀 애먹이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재판받는 이런 경험은. 그렇습니다. 애매한 경우가 있으면 피하는 게 맞다는 말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히 도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우리 멀리 보든 좋지 않은가 이렇게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5월 5일이죠.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 선포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예. 그 정부에서도 뭐 그 전부터 그렇고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맞춰서 해제를 실행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권고로 바꾸겠다고 네, 격리를 네, 그렇습니다. 뭐 의무지만 뭐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이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서로 만나고 싶었고 놀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었습니까? 이런 욕망들이 분출돼서 요즘 각종 모임이나 뭐 여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모임이나 여행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 게 화투놀이 또는 카드놀이입니다. 그래서 참 이 좋은 시절에 제가 오늘 말씀 올린 바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모임 여행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람해 봅니다. 오늘 이 도박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네. 상당히 의외네요. 정말 적은 네, 금액을 해도 도박죄 네, 성립할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는 거. 지금 또 마침 생각난 건데 왜 요즘에 골프들도 많이 치시잖아요. 거기 네, 내기 골프들 보통 이제 재미삼아 하시는데 이것도 사안에 따라서 뭐 도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네요. 도박으로 처벌받은 사례 있습니다. 있어요. 내기 골프하다가.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건 또 다음에 좀 시간 날 때. 거기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정말 많은데요. 정말 많아요? 기회 봐서 꼭 이게 정말 재밌는 그 도박 골프 관련해서 또는 도박 바둑. 예. 그 부분과 그게 사기냐 도박이냐 관련해서 많습니다. 사기 도박은 법적으로 사기일까요, 도박일까요? 사기 도박이요? 예, 타짜에서 막 이래 밑장 빼기 이런 거 한다 아닙니까? 사기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속여서 도박하는 그렇죠. 거니까. 도박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박은 우연의 성부, 재물의 성부를 우연에 맡기는 건데 사기 도박은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 도박은 법적으로 사기지 도박은 아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근데 또 뭐 처벌도 사실 사기가 훨씬 중하잖아요. 도박.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한 범죄를.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소재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러?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러?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나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3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해 제정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동물보호와 복지가 크게 강화됐다는데요.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 서원아 동물보호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원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원아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우선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의 의미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1991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그동안 다양한 사회 이슈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개정 및 보완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국민의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정부는 국민의식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동물 보호 및 복지가 강화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고 예. 올해 4월 27일부터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동물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개정안이 발표가 된 거군요. 자, 주요 개정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우선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가 강화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을 보면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되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꼭 잠금 장치를 해야 합니다. 예. 또한 목줄을 꼭 잡거나 반려견을 직접 안아야 하는 장소로는 기존에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번에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맹견 출입 금지 지역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등에서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확대가 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맹견 출입 금지 지역이 따로 있었군요. 네. 보통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이런 데는 출입 금지였는데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확대됐다는 거. 예. 자, 반려동물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해서 반려동물을 죽게 한다면 이것 역시 동물 학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해야 하고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사육 공간 내에서 더위, 추위, 눈, 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는 줄 길이를 2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이 위생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등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 동물 학대 상당히 좀 엄격하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동물 복지를 좀 강화했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요. 우리가 반려동물 반드시 이거 등록해야 되는 건가 좀 애매할 때가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반려동물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예.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은 동물의 보호와 유시, 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해당 시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네. 다만 시도 조례로 등록 대상 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 도서 지역이나 동물 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의 경우는 동물 등록 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 등록 제외 지역이 있군요. 네. 예. 저희 도는 현재 212개 읍면이 동물 등록 제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동물 보호 및 유실 유기 동물 방지를 위해서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외 지역을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군요. 내가 사는 곳이 동물 등록 제외 지역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해서 저쪽 뭐 사람이 많지 않은 시골 지역 이런 데는 좀 제외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자세한 건 좀 자치단체 알아보셔야 되겠군요. 네. 자, 이번 개정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하는 그런 반려동물 영업자, 이 영업자들의 의무와 벌칙도 강화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과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예.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이익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이 되었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서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되었던 것이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아울러 무허가 등 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또 기존 영업자들이 교배, 출산, 분양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영업 정지에 그쳤던 처벌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벌금이나 과태료를 병가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예. 예. 또 반려견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 명의 동물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고요. 달마다 판매 동물 종류와 마리수, 거래일 등 거래 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반려동물 영업자의 의무, 벌칙도 강화됐다는 내용이고, 자, 반려동물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경우에 반드시 또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있군요. 근데 이런 장소가 확대가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시설에는 보호실과 격리실에 CCTV를 설치해야 되고 동물 판매업체와 경매장에는 경매실과 준비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동물 미용업체는 미용 작업실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요? 반려견 목욕시키고 털 잘라주고 이런데 여기도 CCTV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의무적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자,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 있잖아요. 예, 이런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게 되는 등 동물의 구조 보호 조치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개선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육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지인들에게 분양을 하거나 그것마저 힘든 경우는 유기되는 동물이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되는 동물 인수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육 포기 사유를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요양하는 경우나 군 복무,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등의 파손,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는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군요. 장기 입원하게 되는 경우, 군 복무, 주택 파손, 보호시설 입소 등등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이런 조건일 경우에 동물을 인수할 수가 있다. 지자체에서.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고 그냥 단순 변심으로 맡기고 싶다. 지자체에. 그럴 때는 거부할 수가 있는 거군요. 지자체에서. 안 된다. 못 받아준다. 받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나 이제 못 키우겠다 할 때.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고. 가족처럼, 반려동물을, 그렇죠. 다 받아주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몇 가지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지자체에서 그 인수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반려동물 기르는 분들 참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가족처럼 내 새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이런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전해주시죠. 흔히 과거에는 개나 고양이를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예.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이 이제는 가족과 같은 존재로 인식될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려인들이 인식 부족으로 인한 동물 학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유기동물 발생은 해마다 증가해서 한 해에도 수많은 동물이 거리에서 사고로 죽거나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감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 동물을 쓰다 버리는 물건이 아니기에 가족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이 넘어선 지금 동물권을 인정하는 국민의 성숙한 인식과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 넘어섰군요. 네. 그건 우리 전 국민의 한 3분의 1 가깝게 이렇게 반려동물 인구가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서원아 동물보호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SG증권 사태와 관련해서 세간의 연예인 이름이 자주 등장하면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예인과 주식 투자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우선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이죠. 라덕연 대표. 오늘 오전이었죠? 이게 검찰 체포 당했죠? 오늘 오전 맞죠? 예, 예. 이 사건부터 오전 좀. 10시 25분에 자택에서 서울 남부지검 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예. 혐의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 팔아서 주가를 띄운 혐의입니다. 예. 사실 라 대표가 자신이 주가를 띄운 것까지는 인정을 했었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요? 예. 그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폭락시키는 건 자기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김민래 회장한테 책임을 떠넘겼거든요. 예.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이 내용. 맞아요. 예. 그래서 합동수사팀은 일단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일단 라덕연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현황을 공개할 당시 수익 규모만 공개하고 대출을 포함한 채무나 자신들의 동의 없이 개설된 이 차액 결제 거래 계좌의 존재를 숨겼다. 이게 피해자들한테 이게 주장이 제기됐거든요. 이른바 CFD 이 투자라는 걸 알리지를 않은 거군요. 투자자들한테. 않았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조사해봐야 되겠네요, 정말. 네, 그걸 조사해봐야죠. 예. 고소한다라고 하고요. 예. 일단은 고소장에는 잘 몰랐다. 이렇게 채무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도 아까 뉴스 보니까 이게 금액이 큰 사람은 100억인가요?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요. 100억 정도를 투자한 사람도. 진짜 이상한 거는 지금 총 피해액이 8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8조요? 예. 근데 라덕연 대표가 2020년까지만 해도 아버지로부터 그 상속분 빚이 있었어요. 몇 천만 원. 그걸 갚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고소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누가 배경이 있는 거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거 정말 이거 잘 조사를 해봐야 되겠군요. 예, 맞아요. 어떤 뉴스가 나올지. 자, 이번에 이제 이 SG증권발 이 사태 핵심으로 알려진 작전 세력 일당에게 투자 제안을 받은 인물 중에는 유독 연예인들이 많다. 유독 의사들, 전문가들, 전문직들이 많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이 사태뿐만 아니라 일반 주식 작전 세력들은 연예인들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투자자들 모집을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고정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직업적 특성상 주가 조작에 타깃이 되기 쉽죠. 이번 이제 라더견 대표 같은 경우도 다수의 연예인들에게 접근해서 자신에게 투자하라 이렇게 권유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견 방송인 솔비 씨 같은 경우는 이 솔비 씨 소속사 대표를 만난 거예요. 미술 전시회에서.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솔비 씨 만난 게 아니라. 솔비 씨 그림 판매되면 이거를 수익금을 자신들에게 투자하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솔비 씨와 이 MA 피크루라는 회사의 소속사 대표는 주식 계좌가 없어요. 신뢰가 가지 않아서 거절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솔비 씨 측은 이렇게 다행히 빠져나왔고 그리고 또 왜 노홍철 씨도 좀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노홍철 씨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예인들에게 골프 레슨 명목으로 이제 친분을 맺으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노홍철 씨 측은 주가 조작 사태 이번 SG 사태와는 아무 관계 없다 선을 그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홍철 씨가 정준하 백신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준하 백신이라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예전 2008년도에 그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서 그때 정준하 씨 소개로 주식 투자했다가 살면서 벌었던 돈 절반 이상을 날렸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정말요? 와. 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노홍철 씨 역시 타인의 말을 믿고 시작했던 주식 투자 실패 경험을 이때 털어놨는데 그때 투자 실패 경험이 그러니까 정준하 백신이 이번 사태에 말려들지 않게 했다라는 팬들의 추정입니다. 팬들의 추정. 이런 일이 있었나요? 지금 정준하 씨랑 노홍철 씨 잘 지내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만큼은 진짜 누구한테 권하면 안 돼요. 이게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이게 안 좋을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떤 주식 좋대 이런 거 절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번 SG증권 사태에서 논란의 중심 역시 가수 임창정 씨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임창정 씨가 피해자냐 공범이냐 이게 지금 논란 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임창정 씨 입장에서는 라더견 일당에게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투자를 30억 원을 했고 날렸다.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방송에서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증언도 있었고 왜 영상도 공개됐잖아요. 영상도 나왔죠. 영상도 지난해 12월인가 전남 여수의 한 골프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나왔는데 보도도 됐죠. 보니까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해산시킬 거다. 이러면서 투자를 권유한 영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기금운용 1조 돌파 기념으로 조조 파티를 했었는데 거기에 그저 게스트로 참석했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이 영상이 드러나면서 신빙성이 없어졌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영상 보니까 그 라 대표 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완전히 추켜 세우잖아요. 띄워주고.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들이 저 가수 저 유명인 임창정이 저렇게 믿는 투자란 말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추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료였고, 그러니까 이게 임창정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자료가 되는 거죠. 이번 수사에서는. 가수 박혜경 씨도 이름 나왔던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작전 세력에 투자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돈 4천만 원 추가로 넣었다. 이렇게 해서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알고 보니까 예. 전속 계약을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소속사가 없었거든요. 전속 계약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한 케이블 채널 운영사하고 강남 실내 골프 연습장 운영사 대표가 동일 인물이고, 이래서 박혜경 씨를 이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이상한 조건, 이제 회사가 시키는 대로 전속 계약 체결했고 계약 조건에 계약금 1억 원을 회사에 맡기는 조건이었는데, 요즘 아이돌 빼놓고 계약금 받고 전속 계약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돈 내 돈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앱 깔아준 앱을 보니까 하루에 300만 원, 400만 원 막 불어나는 거 보면서 와 천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박혜경 씨는 임창정 씨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또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속사가 계약을 하면서 박혜경 씨 이름을 판 거군요. 그러니까 돈 계약금 1억 원을 직접 준 게 아니라 이 돈은 투자해야 된다 이거군요. 예, 맞아요. 그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이번 사태에 연루된 연예인들 대체로 이제 자신들 피해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거죠? 지금 유명 연예인들 포함해서 의사들, 또 일부 정치인들도 있대요. 정치인들요? 1,500여 명 규모로 피해자가 그 정도 된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1,000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저번에 하실 때는 더 는 거죠? 1,5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건의 쟁점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피의자인지, 그러니까 공범인지, 이거 가리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누가 공범이야, 누가 범인이야라고 했을 때 아무 개가 범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피해자일 수도 있고 피의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왜 자본시장법 176조가 어떤 내용이냐면 시세 조정 행위를 금지하는, 그러니까 통정거래 금지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투자자들이 이 통정거래를 미리 알았다? 이 주가 띄는데 역할을 미리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역시 피의자,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나 대표는요, 자신이 주식 계좌 관리하고 투자했고 또 주가 띄우는 데까지만 했지만 통정매매는 없었다. 통정매매까지 가면 걸리니까 통정매매는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통정거래라는 거 서로 짜고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정거래한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 임창정 씨 예를 들어서 통정거래한다는 걸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이 일당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도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진짜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뉴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터져 나올지. 그러네요, 정말. 예. 자, 우리가 이제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돈 잃고 이런 거 가끔씩 보잖아요. 야, 이거는 왜 이런 걸까요? 솔직히 부럽진 않은데요.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주식으로 돈 잃는 경우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 같아요. 조급함. 왜냐하면은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은 월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벌이가 일정치 않지 않습니까? 언제 일반인들은 직장인들은 나이 될 때까지 월급을 받는데, 근데 큰 돈을 버는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이 인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자칫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은 광고 끊어지면서 광고주들한테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들 빨리 돈 벌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걸 옆에서 계속 주의바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마음이 급해진다는 거죠. 맞아요. 이럴 때는 우량한 종목을 들고 있어도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예인들 주식 공부 안 하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우 김희원 씨가 자기가 주식 투자하는데 매수가 뭔지 매도가 뭔지도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사람 웃겼거든요. 아니, 매수 매도가 뭔지도 모르고 했다고요? 모르면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엄청나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 이러다가 딸 수도 있어요, 운 좋으면. 근데 한 번 이렇게 따게 되면 더 하게 되니까. 그렇죠. 예. 뭐 또 유명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또 가만히 안 놔두고 또 접근하는 악의를 갖고 접근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간혹 연예인이 이제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 중에 대부분 뭐 주위의 친구, 지인이 추천했는데 그거 따라하다가 망했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주식계 반토막이라는 정말 슬픈 별명을 갖고 있는 개그맨 김용만 씨. 이 별명을 아마 지우고 싶을 텐데 유명합니다. 옛날에 개그맨 그 친구 동료 개그맨 표영호 씨한테 추천으로 주식 샀다가 반토막이 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또 걸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그 출신의 가수 가인은 증권사 직원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반 이상을 잃었다. 흔하죠 이런 경우. 배우 김지훈 씨는 나름 공부를 했대요. 차트 분석하고 치밀하게 했는데 어느 아침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주식 리스트에서 사라졌대요. 없어져 버렸어요? 상장 폐지가 됐다. 페이지. 공부해도 안 돼요. 배우 김보성 씨도 주식 투자해서 잃었다는 얘기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거로내서. 하긴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주식 뭐 10명 중에 한두 명만 성공한다. 투자해서 8, 9명은 다 실패한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왜 성공한 사례도 좀 가끔 있지 않나요? 유명인들? 그러니까 성공한 사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배우 전원주 씨. SK 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했는데 수익 600%를 냈대요. 2만 원대 샀다가. 하긴 뭐 10몇만 원 한 적이 있었으니까. 2만 원 할 때 샀다. 지금은 8만 원대인데. 국민 MC로 불리는 개그맨 유재석 씨는 특이하게 2008년 금융위기 때 관심을 갖게 됐대요. 타이밍 좋네요. 이때 들어갔으면. 경제신문 구독 주식 관련 방송을 본다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 가치 투자고. 가치 투자.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이라고 주변 권유가 더 많겠지만 확실한 자기 철학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수익을 낸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장기 투자, 가치 투자만이 돈을 버는 길이다. 이거 다들 알면서도 안 되는 게 그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연예인들 그 부동산 투자 얘기, 뭐 주식 투자 성공 얘기, 사실 뭐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좀 괴리감이 커서 처음에는 뭐 부러운 생각도 좀 들다가 좀 듣기 싫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늘 이렇게 관심은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순전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연예인 이름 띄워가지고 관심 끌려고 하는 기사들입니다. 그거 그대로 따라했다가는지 이건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그대로 따라했다가 똑같이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뭐 번화가에 막 5개 광고판에 누가 얼마나 벌었다면서 막 권유하는데 그거 믿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SG 사태 얘기 좀 이렇게 자세히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연예인과 관련해서 주식 투자 뭐 이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연예인들 이용하는 범죄도 문제지만 또 무분별하게 연예인들 영향력에 말려드는 것도 우리 경계해야 된다. 이런 우리 최요한 주식은 자기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